주변이 온통 한옥이던 1961년 당시 건설회사 회장님이 지은 성북동 1호 양옥집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65년 된 주택을 만나서 어린 시절 살던 성북동으로 다시 돌아온 미술하는 작가 이완입니다. 남편을 따라 성북동 살이를 하게 된 디자이너 아내 구희선입니다. 제가 작업실을 따로 운영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생활하는 공간은 아파트였는데, 아이가 이제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집과 작업실을 같이 결합한 구조로 좀 만들고 싶었어요.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이완 작가. 손때 묻은 오래된 사물들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역사를 읽어내는 일이 그의 주된 작품 세계라는데요. 아이 둘의 아빠가 되면서 작업과 육아를 병행할 공간이 필요해졌답니다. 어린 시절부터 거의 한 3, 4살 때부터 이 근처에 살았었어요. 어렸을 때 산에서 주로 놀았거든요.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서 이제 뭐 산에 있는 개울 같은 곳에 가서 비 내리고 난 이후에는 뭐 가재를 잡으러 간다든지 골목길의 어떤 형태들이 저한테 굉장히 편안함을 주고 어렸을 때 가졌었던 어떤 그런 안정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좀 외관은 지금 새로 한 것처럼 보여요. 이 건물의 외관을 거의 그대로 좀 유지를 하고 싶었는데 네. 그 주차장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담벼락하고 대문 쪽을 네. 수선할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는 이런 모습이었군요. 차가 2대라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기존 담장을 철거하고 말끔하게 새 단장을 했답니다. 그 시절 회장님 댁 본격적으로 탐구해 보자고요. 마치 여기는 그 거의 옛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신 듯 싶은데 예전에 지어진 집이라 그래서 처음에는 편견 같은 게 좀 있었는데 이 집에 왔을 때 어스집을 상당히 튼튼하게 잘 지었고 라인이 되게 모던하고 수평선 수직선의 이런 느낌이 상당히 현대적인데 특히 눈에 띄는 거는 저 벽돌이 일반적인 그 붉은 벽돌이랑 좀 달라요. 아마 그 저 벽돌은 지금은 좀 찾아보기 힘든 벽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재벌한 벽돌, 그러니까 마치 도자기 같이 한 번 구운 게 아니라 유약을 발라서 한 번 더 구운 벽돌. 그 시절 재벌집이라 벽돌 하나도 재벌한 걸로 쓰셨나 보다. 고급 대리석에 서양식 조명까지 65년 전 그대로 보존했답니다. 저는 사실 이 집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 근처에서 레지던시를 했었기 때문에 그냥 이 집이 되게 나무가 예쁘다. 그리고 되게 크다 이런 생각만 했었고 근데 이 집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름 돋으려고요. 아내가 궁금했었는데 비어 있다고 하셔서 한번 들어가 보자 하고 이제 들어왔을 때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집의 기운 같은 게 저를 좀 받아주는 느낌? 저 안에도 아주 궁금한데요. 네, 안에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내부도 중후한 옛날 회장님 때 그대로가 아닐까 했는데 가족의 삶에 맞춰 손을 봤답니다. 여기 보면 창이 상당히 큰 창이 또 프레임도 없이 프레임 되게 얇은데 이 집에 창문이 28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 창문에도 요만한 사이즈면 저쪽 방에도 비슷한 사이즈가 있을 텐데 여기는 28개의 창문이 전부 다 다른 거예요. 정말인지 확인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60년대 회장님 댁 글래스? 각기 다
다른 28개 창문에 일일이 세시를 맞춰 다느라 고생 좀 했다지 뭡니까. 화장실도 창이 저렇게 클 필요가 없는데 너무 큰 거예요. 화장실에 전면창이 아마 그때는 뭐가 건물들이 없었을까? 없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 뚫려져 있는 상태에서도 프라이버시에 어떤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집의 벽의 거의 한 3분의 1은 유리라고 봐도 되거든요. 사무실, 오피스, 빌딩 같은 데는 그렇게 돼 있지만 주택인데 이렇게 창이 많으면은 열 손실이 많잖아요. 그래서 단열에 좀 신경을 썼고 일단은 보일러 시설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라디에이터 시절, 그러니까 보일러가 개발되기 전에 아마도 이 집이 지어졌던 것 같아요. 아궁이에 구운 불을 떼거나 연탄을 쓰던 60년대에 서양식 라디에이터로 난방을 했군요. 그 당시에 지어진 집이라고는 생각되기 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견고하고 굉장히 어떤 그 섬세한 기술들이 좀 들어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 당시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짓는 집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방식이 적용되어져 있는 건축물이었었어요. 네. 벽에 곰팡이 쓸거나 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바닥 난방을 이제 저희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저희가 라디에이터 방식으로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바닥만 철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고. 여름 최고의 보양식 민어 목포 앞바다 산지 직송 400g 푸짐한 한상 29,900원 무료 배송으로 만나보세요. 그런데 이 방은 용도가 뭔가요? 침대를 보면은 안방 같기도 하고 또 이쪽을 보면은 아이들 방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야말로 정체성 대혼돈의 방인데요. 여기는 아이 방인가요? 아니면 부부 방인가요? 저희가 단칸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집에 이사 왔을 때는 네. 아이들이 매우 어렸어요. 둘째는 이제 거의 2돌, 그리고 첫째는 이제 4살. 네. 그래서 이제 한방살이를 했었거든요. 네네. 아이들이 이렇게 금방 클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방을 네. 이제 2층에 네. 준비를 해주는 지금 과정이 있고요. 아, 네네. 그 동안에는 조금 불편하지만 네. 그래서 계속 좀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게 아이들 크는 건 순식간이죠. 단칸방 생활 어서 청산하셔야겠는걸요. 도어 뒤에 있는 그 공간이 왠지 수납 공간일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은 이 공간이 네. 원래부터 있던 공간은 아니고 네. 사실 주방하고 관련이 좀 있어요. 아, 저희랑 원래 연결된 공간인가요? 그건 아닌데 주방이 사실 상당히 좁았고 그래서 여기 가운데 공간이 주방이 밀고 들어왔죠. 설마 그래도 회장님 댁 주방인데요.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와. 여기도 지금도 결코 크지 않은 주방인데 원래는 더 작았다는 거잖아요. 왜 옛날엔 주방을 구석진 곳에 비좁게 두었잖아요. 회장님 댁 저 댁도 예외는 없었구만요. 예, 그 어느 정도였었나요? 그 전에는 이제 냉장고가 나와 있었으면 이 정도까지 나와 있었을 거고 네네네. 그 정도가 이제 안으로 들어간 거죠. 냉장고 자리 양옆 빈 공간에는 알뜰하게 수납장을 짜 넣었답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제 플랜 중에 하나는 이 마루가 전체가 주방인 것도 있었어요. 맞아. 네. 그래서 그래서 여기로 아일랜드 옮기고. 바가 이쪽에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서 마루는 없고 그 대신 위에 마루를 쓰고. 처음에 저건 어땠어요, 주방? 근데 제가 막 거대한 요리를 잘 안 하고 그래서 주방이 이것보다 요즘엔 주방을 되게 크게 잡으니까 이제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다는 거지
사실 제가 쓰기에는 괜찮아요. 여기 보니까 또 문이 저기도 또 하나가 더 있네요. 저 문은 어디로 가는 문인가요? 아마 전에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 밑에 층에 기사님 방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사님의 전용 통로였군요. 계단이 그대로 있네요. 예전에는 이쪽에 차고가 있었다는데 장본 물건을 바로 주방으로 옮기기 위해서였겠죠? 차고였던 공간은 이제 작업실 겸 전시실로 사용을 한답니다. 한쪽에는 버려두고 간 회장님의 책상과 빛바랜 자료들을 고이 전시해 두었습니다. 이 전 주인분께서 이 마당에 심어놓은 나무를 기록해 놓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얼만큼 이 집을 소중하게 생각하셨고 제가 알게 됨으로써 이것들에 대한 어떤 기억을 다시 이어나가야겠다라고 하는. 오래된 것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작가로서의 작품 세계와도 맞닿아 있네요. 65년 된 이 양옥집의 두 번째 주인이 되어 그 역사를 이어가는 날들. 아파트를 떠나 성북동으로 이사 온 날 부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소파의 방향을 창밖을 향해 돌려놓은 거였답니다. 훨씬 편리함과 사실 되게 약간 떨어져 있긴 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큰 마트도 없고요. 백화점 멀고 뭔가 막 그랬었는데 이 성북동 자체도 되게 그런 옛날 동네 느낌이 있는데 저희 집도 약간 그 주거 형태가 옛날이니까 우리 집이 다른 집과 굉장히 구분이 확 명확하고 같지 않고 이런 것들이 그런 감각들이 계속 주어지니까 저는 그런 점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누구와도 닮지 않은 나만의 삶의 풍경을 그려가는 일상입니다. 여기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약간 이렇게 유리로 막혀 있는 게 있네요. 2층은 제 작업 공간으로 이제 설정을 했었어요. 네. 집과 네. 그리고 이제 2층 작업실에 대한 어떤 구분이 좀 필요했는데 소음도 차단돼야 되고 그리고 먼지나 뭐 이런 것들도 차단돼야 되니까. 네. 이게 유리로 있어서 저 뒤에 있는 창으로 통해서 뷰도 있고 또 이렇게 햇빛도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와, 여기는 거의 미술관이군요. 엄청난 작품들이 많네요. 와. 이 2층은 온전히 남편 혼자만의 공간인데요. 거실 안쪽에는 방 2개를 하나로 터서 마련한 환하고 널찍한 작업실이 있습니다. 아티스트의 그 아틀리에는 보통 창문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창문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들어오는 광량도 어마어마하네요. 예. 근데 이렇게 좋은 공간을 남편분 혼자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질투 안 나세요? 이제 조만간 바꿀 거라서 원래 사실 여기가 방이 3개였어요. 네. 그러니까 밑에가 방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어려서 그때는 너무 계단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해놓고 남편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를 이제 뺄 때가 됐다. 얼마 안 남으셨군요, 기한이. 쫓겨날 때가 돼서. 쫓겨날 땐 쫓겨나더라도 지금은 전시가 코앞이라 2층 작업실에서 종일 살다시피 한다는데요. 이렇게 창 많은 거가 좀
도움이 되나요? 이렇게 지금 보면 자연환경이 너무 잘 보이는데 너무 좋죠. 도움이 돼요? 그럼요. 네. 사실은 저는 이렇게 뭔가 만들어내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던 게 생각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때는 풍경도 보면서 생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왜냐하면 다양한 자연의 변화들이 있으니까 또 날씨의 변화도 있고 그런 것들이 항상 똑같은 걸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다르게 볼 수 있는 어떤 훈련을 시켜주거든요. 아니 그런데 2층 독점 시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옛 물건 수집이 작가로서 작업의 일부라고는 하지만은 이 수많은 소장품들은 이제 어떡하나요? 보관해야 될 게 많고 유지할 게 많아지는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요. 장난 아니에요. 창고에는 이제 제가 수집한 이제 수천여 개의 물건들이 이제 보관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농담으로 그 짐들을 보면 이제 난 자기보다 하루 더 일찍 죽을래. 이걸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촬영 오시면서 저희가 이게 뭐 나름 정리를 많이 하면서 정리 많이 이게 많이 빠진 상태인 거죠. 그래서 빠진 상태에 있으면 또 되게 좋아해요. 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제 여기서 늘리지 말자 막 이러는데 또 약간 직업적인 특성도 그렇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 약간 운명이라고 해야 될까?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선잠단지가 바로 옆에 있는데 조선시대 누에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며 잠신에게 제를 지내던 곳이랍니다. 저는 이런 문화재 옆이니까 여기가 개발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조금 저는 좋았어요. 아이들이 어리니까 좀 얘네들이 커도 여기 오면 이 집 형태는 바뀔 수 있겠지만 이런 길이나 이런 거는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것도 되게 좋았고 국가에서 보존해주는 아이들의 추억이네요. 아이들에게 변치 않는 고향집 풍경이 되겠죠. 와, 뷰가 엄청 좋네요. 답답하지 않은 동네 뷰가 보여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어떤 돌아가고 싶은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네. 고향같이. 저는 기억의 구심점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길을 잃지 않고 외롭지 않을 수 있고 정말 집이라는 게 시간과 공간을 잇는 구심점이 된다는 거 그건 정말로 마음에 와닿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북동 집에서 함께한 소감 어떠셨나요? 여기서 지금 같이 건축주 분들과 하루를 보내면서 느껴진 점은 여행을 할 때 생가를 방문을 하잖아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다 누구의 생가죠. 여기에는 또 이 건축주의 예술가님으로서의 생가가 될 수도 있고 또 여기에서 또 앞으로 잘 자라게 될 그 자녀분들의 또 생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유산을 가지고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누군가의 삶이 스며있던 오래된 집에 또 다른 일상의 온기를 채워갑니다. 이 집이 굉장히 운명적으로 좀 찾아왔다고 생각이 들고 아이들과 저에게서도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에게서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그런 시기를 함께 경험하고 기억할 수 있는 곳이어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이 집에 그리고 이 장소, 이 동네 위치에 계속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 구성은 각자의 생가로 기억될지 어느 날 거즈넉한 성북동 골목을 걷다가 우연처럼 문득 두 분 마주치는 일
나 기대해봐도 되겠죠?